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원 달밤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휘종의 선화연간의 일이었다. 도성에 살고 있던 진이라는 선비가 상원 달밤의 거리로 등불놀이 구경을 나갔다. 임의로 가까이 걸어갔을 때에 인파가 몰려 더 이상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곁을 보니 한 여인이 누군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울상이 되어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말을 건네자 여인은 경계의 눈초리로 진을 바라보더니 금세 안도의 빛을 띠며 여러 친구들과 등불놀이를 구경 나왔는데 일행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혼자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라고 말한다. 댁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 멀어요. 라고 대꾸한다. 원하신다면 바래다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여인이 묘한 소리를 하며 빙그레 웃었다. 자기 집을 모르겠다니 농담이시겠지요? 실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선비가 여자의 마음을 떠보자. 그러시겠어요? 이런 데에서 어물거리다가는 나쁜 사람에게 유괴되어 팔려갈지도 모르겠다고 조마조마하던 참이었어요. 그러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간 의심했지만 선비는 여자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 첩을 삼았다. 선비는 여자가 크게 마음에 들어 애지중지했고 반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여자를 찾으러 나타나는 사람도 없었기에 이제 사람 앞에 내놓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친한 친구들을 불러 술 좌석을 마련하고 숨겨둔 여자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했다. 그런데 이튿날 어젯밤에 친구 하나가 은밀히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다. 자네 집에 그 여인을 어찌 된 사이인가? 라고 묻길래 내 첩이라네. 어떻게 만나게 되었지? 매파를 시켜 돈 주고 사들였어. 라고 하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솔직하게 말하게. 왜? 그런 걸 묻나? 라고 하니 실은 어젯밤 술을 마시며 여자를 지켜보자니 촛불 저쪽을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 여자는 아마도 인간이 아닐 걸세. 조심하도록 하게. 엉뚱한 소리 말게. 반년이나 함께 살아왔지만 이상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네. 이상하기는커녕 재미가 굉장한 여자라네. 정말 매파를 시켜 사들인 여자라면 그 매파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 실은 상원 달밤 거리에서 얻은 여자일세. 그럴 줄 알았네. 보진궁의 왕움경 법사를 만나보게. 만약 그 여자가 밤재미가 좋은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믿져야 본전이 아닌가. 그 말에 선비는 허실삼아 왕문경 법사를 만나보기로 하고 보진궁에 갔다. 법사는 선비의 얼굴을 보자 놀란 표정이 되어 요기가 짙게 서려 이제 손을 쓰기도 어렵게 되었군. 자네에게 붙어있는 것은 죽은 사람의 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이혼이라는 것일세.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조만간 증인을 서주셔야 하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해두는 바입니다. 라고 다짐을 받았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법사의 거동을 본 선비는 상원 달밤에 처음 만났던 일로부터 규방에서의 향연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법사는 그 여자가 평상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요? 라고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선비는 대답을 했다. 작은 주머니를 늘 차고 있습니다. 정교한 수가 놓인 주머니로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준 일이 없습니다. 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 붉은 글씨로 2장의 부적을 써서 집에 돌아가 여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한 장은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한 장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게. 라고 이르고 부적을 주었다. 선비가 집에 들어서자 여자가 안색이 달라져서 당신과 함께 살아온 지가 반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해서 법사에게서 부적 같은 걸 받아오다니 복통할 노릇이군요. 어서 불태우지 못하겠어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선비는 딴전을 피우며 부적이라니요?
당신은 뭘 어찌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라고 말하자 여자는 더욱 거친 말투로 숨기려 하지 말아요. 숨기기는 뭘, 하인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한 장은 내 머리 위에 놓고 한 장은 내 주머니에 넣는다면서요? 어서 태워 없애지 못하겠어요? 여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울며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선비가 하인을 찾아가 그년과 어떻게 부적에 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부적이라니요? 하인이 오히려 눈이 둥그레져서 반문한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여자와 얼굴을 맞댄 일조차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여자는 선비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 부적을 태워 없애기 전에는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말아요. 라고 쏘아붙이고는 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바느질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다. 여자가 잠들지 않으니 손을 쓸 수가 없어 날이 밝자 보진궁에 가서 자초지종을 법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법사는 뜻밖에도 기뻐하며 걱정할 일이 아닐세. 하룻밤은 자지 않고 견딜 수 있었으나 오늘 밤은 잠들지 않으려고 애써도 별 수 없을 걸세. 잠이 들기만 하면 시킨 대로 하게. 그날 밤 여자는 이를 악물고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양이었으나 마침내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선비는 법사가 시킨 대로 부적을 놓아두었다. 날이 밝자 선비는 여자의 방에 가보았는데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부적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왕문경 법사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집에서 딸이 3년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이틀 전에 죽었다. 그런데 그 낭자가 임종하기 직전에 큰 소리로 보진궁의 왕법사가 나를 죽인다 라고 외치고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딸을 입관하기에 앞서 살펴보니 이마와 주머니 속에 왕법사가 쓴 부적이 있었다. 그래서 관청에 소를 내기를 왕법사의 요술에 의해서 우리 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왕법사는 광청에 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선비와 그때 보진궁에 같이 있었던 손님들이 증인으로 나가 증언을 함으로써 왕법사는 풀려났다. 이상은 송나라 시대의 야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